탱크에는 매초 70리터만큼의 물과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의 5분의 3이 들어온다고 하고, 라탱크에는 매초 가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고 40리터의 물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탱크에는 매초 나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에 모두 들어오면 이 중 4분의 1을 사용하고 4분의 3을 라탱크로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라탱크에는 매초 다탱크에서 받은 물의 양의 5분의 2는 사용한다고 하고 5분의 3은 같은 거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물탱크들이 있을 때 각 물탱크에 있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고도 할 때 라탱크에 매초 들어오는 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네모리터라고 두었으면 가는 라탱크에서 들어오는 양의 5분의 3만큼 들어온다고 하고 70리터만큼의 물이 더 들어온다고 했으므로 네모 곱하기 5분의 3을 하고 더하기 70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탱크에는 매초 가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고 40리터의 물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으므로 뒤에 플러스 40을 추가해 주는데, 그러면 이 식에서 70과 40을 간단히 만들어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10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은 탱크에는 매초 나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면 이 중 4분의 1을 사용하고 4분의 3을 라탱크로 보낸다고 했으므로 이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10을 한 것에 곱하기 4분의 3을 한 것만큼 라탱크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탱크를 네모리터라고 뒀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물의 양을 라탱크로 보낸다고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네모리터는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10을 곱하기 4분의 3을 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10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식을 갖고 네모는 네모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110 곱하기 4분의 3이 나오는데, 뭐냐하면 이 위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이 괄호 안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네모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끼리 한 항을 만들어주고 110 곱하기 4분의 3으로 한 항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이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을 한 결과 20분의 9 더하기 110 곱하기 4분의 3을 한 결과 2분의 165를 더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20분의 9가 반대편 이 네모가 있는 이 네모가 있는 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20분의 9가 아닌 그 20분의 21에서 이 네모는 1인데 이 네모 곱하기 20분의 9만큼 한 것이 이쪽 변으로 넘어오므로, 그러면 네모 곱하기 20분의 그 나머지 11을 곱하게 되므로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이 2분의 16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식은 네모 곱하기 11이 1650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두 분수에 각각 20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변은 네모 곱하기 11이 될 테고, 이쪽 변은 여기 2를 제외하면 그러면 10이 남으니까
165에서 10을 더 곱해줘서 165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11은 1650이므로 1650 나누기 11이 150이 되므로 네모는 150이 됩니다. 질문 있어? 근데 네모는 네모 곱하기 20분의 9에서 왜 네모는 20분의 11로 넘어가요? 이 네모는 네모가 한계가 있다므로 이것은 1분의 1로 1분의 1 또는 20분의 20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20분의 9가 넘어가면 그가 나누기가 되므로 이 20분의 20을 20분의 9로 이 네모 곱하기 20분의 9에서 이것은 이 네모가 의미하는 것은 20분의 20이지만 이 20분의 9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1에서 20분의 9가 나누어지는 거와 같으므로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지는 거면 네모가 20분의 20이라고 하고 20분의 9를 나누면 9분의 20이 되지 않나요? 그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이 있는데 이게 네모 곱하기 20분의 9가 있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20분의 20을 기준으로 하여 그 9의 나머지가 되는 11로 이 곱하기가 나눗셈이 되다시피 이 9가 그 20분의 20에서 그 20분의 9를 뺀 만큼 20분의 11을 곱하게 돼주는 그 반대값이 되는 거예요. 가탱크에는 매초 70리터의 물과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의 5분의 3이 들어옵니다. 라탱크에는 매초 가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고 40리터의 물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가탱크에는 매초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며 이 중 4분의 3은 사용, 4분의 1은 사용, 4분의 3은 라탱크로 보냅니다. 라탱크에서 매초 다탱크에서 받은 물의 양의 5분의 2는 사용, 5분의 3은 가탱크로 보냅니다. 각 물탱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할 때 라탱크에 매초 들어오는 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네모리터라고 하는 가탱크에서는 매초 70리터의 물과 라탱크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5분의 3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을 세워보면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70리터이고 라탱크에 매초 들어오는 물의 양에 대한 식을 써보면 가탱크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고 40리터의 물이 추가로 들어온다 했으므로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70 더하기 40리터가 됩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해보면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10리터가 됩니다. 다리터에서는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모두 들어오고 이 중 4분의 3을 라탱크에 보낸다고 할 때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의 4분의 3을 곱하기 4분의 3을 해서 네모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110에 곱하기 4분의 3을 한 값이 됩니다. 네모가 라탱크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므로 네모는 네모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110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이거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네모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110 곱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네모는 또 다르게 이 분수 부분과 110 곱하기 4분의 3 부분을 계산해서 써보면 네모는 네모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2분의 16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분의 9를 반대편 이쪽으로 넘겨서 나눌 때 반대값으로 해서 네모 곱하기 잠깐만, 나눕니까? 네모를 이쪽으로 넘겼을 땐 20분의 9로 나누는데 여기서 어디가 20분의 9가 된다는 거야? 아니 잠깐만. 알아요 몰라요? 질문하자. 질문 듣고 대답합니다. 이게 네모를 20분의 더하기 2분의 165에서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이 2분의 165가 된다. 잘못했어. 그 20분의 9가 어떻게 20분의 11이 되는지요? 그 여기서 더하기였는데 일단 이것은 20분의 9가 이쪽 편으로 넘어감으로 이 2분의 165만 남게 돼서 그래서 이 식을 는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은 그 20분의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곱셈이 나눗셈이 되고 나눗셈이 곱셈이 되고 덧셈이 뺄셈이 되고 뺄셈이 덧셈이 된다는 것과 같이 이 네모는 20분의 20인데 근데 그를 기준으로 하여 20분의 9를 여기 총 20분의 20이지만 그중 9개가 있다는 것이지만 이게 넘어가면 그중 20분의 11개가 남으니까 20분의 1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넘어갈 때 네모 곱하기 2분의 9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2분의 165만 남게 된다고 하면 그 2분의 165만 남고 여기 네모 곱하기 20분의 9까지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20분의 9를
이거지? 네모는 네모 곱하기 어떠한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이라고 하자. 얘는 곱하기고 얘는 덧셈이야, 그렇지? 혼합 계산은 얘네 묶어서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덧셈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음. 이거를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6이 음. 네모랑 네모가 음. 같은데 어떻게 더 커지지 않아요? 그래 수가 더 커지지. 식이 변화되는 것만 살펴보면 돼. 음. 잠깐만. 빼기니까 분수를 해야 되겠구나. 3분의 1로 합시다. 이게 15로 할게. 얘가 괄호로 묶게 되면 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덧셈식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숫자로 되어 있는 항만 남겨놓고 이 항을 해야 돼. 그러면 네모이고 얘가 옮겨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부호가 뭐가 될까? 이 식 자체가 지금 덧셈식이니까 곱하기가 될까? 뺄셈이 될까? 빼기가 되겠지? 식 자체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 곱하기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렇지? 이거의 결과값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15가 된다는 거지. 이거 근데 뺄셈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네모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어.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뭐가 될까? 곱셈식을 이용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네모 곱하기 얼마를 해야 네모가 나오지? 네모 곱하기 1을 해야 네모가 나오잖아. 이걸 빼기 네모 곱하기 3분의 1의 값이 15가 된다는 거지. 네모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게 15라는 식이 될 것이고 괄호 안에 계산하게 되면 얼마? 네모 곱하기 3분의 2가 돼요. 그쵸? 이게 15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제 네모 값 구하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나눠야 돼요? 3분의 2로 나눠요. 네모 아니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뭐를 어떻게 해야 돼? 네모만 남기려면 3분의 2인데 여기 나누기 3분의 2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 얘를 없애야 되니까 그럼 15 나누기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역수취해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 네모는 어쨌든 남을 것이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2분의 3이 되지?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45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도출을 하는 건데 지금 요 과정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내려온 과정.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지금 중간 과정의 생략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식이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인 거 이해되나요? 위에 있는 식이 아래로 변환되는 과정이 이해되나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네모를 반대로 넘겨주면 여기는 덧셈식이었기 때문에 뺄셈식이 되고 그럼 네모 빼기 네모 곱하기 20분의 9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봤던 것처럼 네모 곱하기 1 빼기 네모 곱하기 20분의 9가 되고 그러면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이 되므로 네모 곱하기 20분의 11은 여기 네모 곱하기 20분의 9를 넘기면 남는 2분의 165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는 수와 결과값에 20씩을 곱하면 네모 곱하기 11은 1650이 되고 그러면 11을 이쪽으로 넘겨서 1650 나누기 11을 해서 하면 네모는 150이 되므로 네모는 150입니다. 트랙을 한 바퀴 도는 400m 경기입니다. 8번 레인으로 갈수록 곡선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출발선의 위치가 다릅니다. 각 레인의 폭이 2.2km고 레인의 중간을 재어 출발선을 그린다고 할 때 여기에서 중간을 재어 출발선을 그린다고 할 때는 1번 레인의 출발선과 모든 레인의 도착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8번 레인의 출발선은 1번 레인의 출발선보다 몇 미터 앞인지 소수 두 자릿수까지 반올림하여 구하지. 1번 레인의 곡선 구간의 반지름을 네모라고 할 때 1번 레인 곡선 구간의 지름은 네모 곱하기 2 곱하기 3.14입니다. 곱하기 위는 왜냐하면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줄을 구하려면 지름 곱하는 1플레인 곡선 구간의 지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모가 반지름이니까 네모 곱하기 2 아니에요? 네모 저기 뒤에 3.14 그 3.14는 반지름이 이것이고 곡선 선 이렇게 해서 1번 레인 곡선 구간의 길이로 하면 그러면 2번 레인의 곡선 구간은 네모 더하기 1.2가 되는데 왜냐하면 반지름이 이만큼인데 2번 레인에서는 각 레인의 폭이 1.2m인데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됩니다. 3번 레인 곡선 구간 그 1.2를 네모 곱하기 1.2를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1번 레인이 완전 400m이고 2번 레인부터 직선은 다 똑같으니까 곡선만 구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네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날수록 여기에 여기 원의 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출발선의 폭이 1.2m 곱하기 이거 곱하기 3.14가 되고
먼저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8번 레인의 곡선 구간의 길이는 네모 더하기 1.22 곱하기 7 곱하기 2.28이 되고, 이거를 무게곱체를 이용하면 네모 더하기 8.54 곱하기 6.28이 되고, 이거를 풀어주면 네모 곱하기 6.28 더하기 8.54 곱하기 6.28이 됩니다. 8.54 곱하기 6.28은 53.631이고, 문제에서는 소수 두 자릿수까지 반올림하라 했으므로 소수 두 자릿수까지 반올림하면 53.63m가 됩니다. 53.63m 그 8번 레인의 곡선 구간 길이 아니에요? 네. 저기 실계를 위에 걸 보면은 저 옆에 8번 레인 곡선 구간 뭐 등호하고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7 곱하기 6.28이 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네모 곱하기 6.28 더하기 8.54 곱하기 6.28이 되잖아요. 근데 그 53.63만 달면 저기 8번 레인 곡선 구간이 네모 더하기 1.22 곱하기 7 곱하기 6.28인데, 그걸 간단히 시키면 네모 곱하기 6.28 곱하기 8.54 곱하기 6.28이라고 말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곱하기구나. 여기 가로 안에 곱셈 가로 안에 곱셈 부분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53.631은 8.54 곱하기 6.28인데, 그건 8번 라인 곡선 구간 아니에요? 8번 레인 곡선 구간은 여기 네모 곱하기 6.28이 1번 레인 곡선 구간이잖아요. 여기. 네. 그리고 여기 8.54 곱하기 6.28이 폭을 늘렸을 때 더 달려야 하는 값이고, 그만큼을 앞에 가서 달려야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가려면 아니 그 1번 레인 곡선 구간은 8번 레인 곡선 구간은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7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곱하기 7을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있는 폭이 1.2m인데 여기부터 이 중간부터 여기 반지름이 네모라고 했잖아요. 1번 레인까지는 더 추가 값이었는데 여기서 하나씩 늘어날수록 1.2 1.2가 7개 들어가서 곱하기 7. 네. 그다음 6.28은 왜? 그 6.28이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원의 지름을 반지름이야. 구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를 해야 돼. 여기 네모 곱하기 6.28 더하기 8.54 곱하기 6.8 있잖아요. 그게 8번 레인의 곡선 구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답이라는 이유는 몇 미터 앞이라는 건데 8번 레인의 곡선 구간이고 1번 레인의 곡선 구간보다 얼마나 1번 레인 출발선에서 달렸을 때 얼마나 길고
명사 앞에 출발선을 그어야 되는지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랙을 한 바퀴 도는 사람이 더 달리기 경기가 있습니다. 8번 레인으로 갈수록 곡선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출발선의 위치가 다릅니다. 각 레인의 폭이 1.2m이고 레인의 중간을 재어 출발선을 그린다고 할 때 8번 레인의 출발선은 1번 레인의 출발선보다 몇 미터 앞일까요? 단 1번 레인에서 한 바퀴는 4m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 수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세요. 먼저 1번 레인 곡선 레인의 반지름을 물으려면 이렇게 표시된 부분인데 이 반지름 부분이 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반지름의 길이에요. 그거는 네모 곱하기 2 곱하기 3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1번 레인의 곡선 레인 반지름을 네모라고 하면은 곡선 구간의 길이는 네모 곱하기 3.2 곱하기 3.14가 되고 2번 레인의 곡선 구간은 이 원래 있던 이 지름만큼에서 폭인 1.2만큼이 늘어났으므로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 그리고 3번 레인의 곡선 구간은 1.2m 폭이 두 번 나왔으므로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2 곱하기 6.28이 됩니다. 그리고 8번 레인의 곡선 구간은 네모 더하기 1.2 곱하기 7 곱하기 6.28이 되고 그거를 네모 더하기 8.54 곱하기 6.28이 되고 그것을 곱셈의 분배 법칙으로 나눠주게 되면 네모 곱하기 6.28 더하기 8.54 곱하기 6.28이 됩니다. 근데 네모 곱하기 6.28은 그 1번 레인의 곡선 구간이고 8번 레인의 곡선 잠시만요. 그 얼마나 차이 나는지 구하기 위해서이므로 이 8번 레인의 곡선 구간에서 1번 레인의 곡선 구간이 네모 곱하기 6.28을 빼주게 되면 8.24 곱하기 6.28이 되고 그걸 계산하게 되면 53.632가 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보게 되면 53.632이 되므로 53.63m가 됩니다. 어느 가게에서 한 개에 1,200원인 과자 100개를 사왔습니다. 이 과자에 25%의 이익을 붙여 정가로 정한 다음 50개를 50개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과자는 팔리지 않아 정가에서 할인된 가격을 모두 판매하려고 합니다. 몇 %까지 할인해야 손해를 안 봅니까? 먼저 25%의 이익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이익을 붙인 정가를 구하기 위해서 1200 곱하기 100분의 125가 되고 100분의 125에서 125의 22는 그 이익의 이게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그 1200원 100분의 125의 과정을 다시 한번 그 1200원이 원래 그 사온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팔게 되면은 이익을 안 보니까 이익을 붙이기 위해서 과자에 25%의 이익을 붙여서 전체 100에서 20을 더해서 100분의 20. 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1,500원이 되고 1,200원에서 300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원래 그리고 아까 그 할인하는 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1,200원에서 이익을 없애도 손해는 안 보니까 다시 1,200원으로 되돌릴 수 있고 그리고 따라서 그리고 여기 1,200원 처음에 정가로 정한 25%의 이익으로 이미 300원을 또 벌었으므로 1,200 빼기 300을 또 하게 되면 900이 되고 1,500 빼기 900으로 600원을 총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0원은 1,500
40%까지입니다. 완벽하게 한개 수익비건이 가자 100개를 사왔습니다. 일가자의 25% 이익을 붙여 정가로 정한 다음 50개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과자는 팔리지 않아 정가에 할인된 가격으로 모두 판매하려고 합니다. 몇 %까지 할인해야 손해를 안 볼까요? 먼저 한 개 1200원 과자 곱하기 전체 100분의 100에서 과자 25% 이익을 붙였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00 곱하기 100분의 125를 하면 1500원이고 원래 과자의 가격은 1200원인데 그래서 300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300원을 없애도 5500 빼기 300으로 1200이익으로 손해를 안 보니 1200원이 이익을 이미 300원 벌었으므로 전체 1200원 과자 가격에서 300을 빼주면 900이고 1500원에서 1200 원래 가격이 300원 다음 1500에서 900을 빼주면 600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600원 할인인데 600원은 1500원에 40% 할인이므로 최대 40%까지 할인입니다. 경쟁률은 합격자 수에 대한 지원자 수의 비를 말합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올해 선생님 이 기호를 뭐라 해야 돼요? 어떠한 시험이잖아.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 지원하는 몇 명인지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어떠한 신형경제율은 14.5대 올해 어떤 시험의 경쟁률은 14.5대 1이고 지난해 646명이 지원하여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여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한편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 합격자 수와 같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지난해 경쟁률은 17대 1이므로 지난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 지원자 수 나누기 17로 646명 나누기 17은 38명입니다. 문제에서는 지난해 합격자 수와 올해 합격자 수가 같다 했으므로 지난해 합격자 수는 올해 합격자 수와 38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의 경쟁률은 14.5대 1이므로 올해 시험 지원자 수는 올해 합격자 수 곱하기 14.5로는 38 곱하기 14.5로 551명입니다. 경쟁률은 합격자의 수에 대한 지원자의 수의 비를 말합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올해 시험의 지원자는 몇 명인지 올해 어떠한 시험의 지원자는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올해 어떠한 시험의 경쟁률이 14.5대 1이었고 14.5대 1이었고 지난해에 646명이 지원하여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의 합격자 수는 지난 합격자 수와 같다고 합니다. 지난해 경쟁률은 17대 1이므로 지난해 합격자의 수는 지난해 지원한 수 나누기 17을 함으로 646 나누기 17을 해서 38명이 나옵니다. 지난해 합격자 수는 올해 합격자 수이므로 38명이 나옵니다. 그럼 올해 경쟁률은 14.5대 1이라고 했으므로 올해 시험 지원자 수는
5의 합격자 수 곱하기 14.5를 함으로 38 곱하기 14.5를 해서 551명 나옵니다. 원의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각각 기억 센티미터, 니은 센티미터인 원들이 있습니다. 두 원의 원주의 차는 12.56cm이고 넓이의 차는 62.8제곱cm입니다.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단 기억과 니은은 자연수입니다. 두 원의 원주의 차는 12.56이라는 걸 이용해서 10을 쏘면 니은 곱하기 2 곱하기 3.14 빼기 기억 곱하기 2 곱하기 3.14는 혹시 그 니오가 기억이 저기 반지름이어서 지름 곱하기에 곱하기하고 3.14를 이 식을 더 간단히 하면 니은 곱하기 6.28 빼기 기억 곱하기 6.28은 니은 빼기 기억의 잠시만요. 그 아까 못 들었는데 니은 곱하기 2 곱하기 3.14에서 2는 왜 하나요? 그 니은이 여기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니까 반지름에 2를 곱해서 지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3.14.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니은 빼기 기억에 곱하기 6.28을 한 값이 12.56이라고 문제에 적어줬으므로 반대로 넘겨주면 니은 빼기 기억은 2cm가 됩니다. 그 어떤 식으로 2cm가 되는 거 알 수 있나요? 니은 빼기 기억 곱하기 6.28이 12.56이잖아요. 6.28을 반대로 넘겨서 12.56을 6.28로 나뉘면 이가 됩니다. 그럼 니은 빼기 기억은 2cm가 됩니다. 그럼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니은 곱하기 니은 곱하기 3.14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 곱하기 3.14입니다. 는 62.8제곱cm이고 그러면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은 곱하기 3.14는 62.8제곱cm입니다.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3.14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나눠주면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은 20이 됩니다. 아래 두 식의 조건을 만족할 때를 찾아보면 6 빼기 4는 2고 6 곱하기 6 빼기 4 곱하기 4는 20입니다.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이 20이 되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여기 10까지는 얘기하셨네요. 그러면 이 식으로 묶어서 해보면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억 곱하기 기억 곱하기 3.14가 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할 때를 찾아보면 6 빼기 4는 2고 6 곱하기 6 빼기 4 곱하기 4는 20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4cm입니다. 따라서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하기로 했으므로 4 곱하기 4 곱하기 3.14를 해주면 50.24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50.24제곱cm입니다. 질문 있나요? 모여리 나가세요. 원의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각각 6cm, 2cm의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원주의 차는 12.56cm, 넓이의 차는 62.8cm,
300원짜리라는 반지를 놓고 거기서 그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하고 원주를 3.14를 한 것입니다. 이 식을 다시 값게 이렇게 해주면 니은 곱하기 6.28 빼기 기읍 곱하기 6.28은 니은 빼기 기읍 곱하기 6.28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에서는 12.56cm라 했으므로 니은 빼기 기읍이 2cm인데 왜 2cm가 나온다면 6.28을 뒤로 넘겨줘서 12.56 나누기 6.28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그 니은 곱하기 3.14 빼기 위의 식과 분문분모로 기읍 곱하기 3.14는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읍 곱하기 3.14입니다. 이 방법과 마찬가지로 3.14를 뒤로 넘겨서 6.28 나누기 3.14를 혹시 그 20이 6.28 나누기 3.14를 20이 나온 건가요? 네. 그 3.14를 뒤로 넘겨서 66.8 나누기 3.14를 해서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읍 곱하기 기읍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6 빼기 4가 2이므로 6 곱하기 6 빼기 4 곱하기 4가 20 또는 니은 곱하기 니은 빼기 기읍 곱하기 기읍이므로 기읍은 4cm이므로 문제에서는 자구론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므로 4 곱하기 4 또는 파이 3.14를 해주면 답은 50.24cm가 나옵니다. 거예요. 어떤 일을 승철이가 혼자 하면 16일이 걸리고 예원이가 혼자 하면 20일이 걸립니다. 승철이와 예원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단 두 사람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일정합니다. 먼저 문제부터 가보면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주면 승철이와 예원이가 하루에 하는 양은 각각 16분의 20분의 1입니다. 따라서 간단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승철 대 예원은 16분의 1 대 20분의 1인데 어떻게 5대 4가 되었냐면 자연수로 나타나야 했으므로 분수가 자연수로 될 수 없기 때문에 80을 각각 곱해서 5대 4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1의 양을 비록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5대 4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승철이가 혼자 하면 1하루가 걸리고 예원이가 혼자 하면 20일이 걸린다. 승철이와 예원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고 할 때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일의 양이 1이라고 하면 승철이와 예원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각각 16분의 1과 20분의 1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내면 승철이와 예원이는 16분의 1 대 20분의 1이므로 5대 4가 됩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이 시계를 이렇게 360도 돌 때 짧은 바늘은 시계의 큰 이 한 묶음을 한 칸 움직입니다. 시계에서 이 긴 바늘이 큰 묶음 4칸을 움직이는 동안 짧은 바늘이 움직인 각도를 구하세요. 먼저 시계의 큰 묶음 한 칸의 각은 먼저 이 시계의 시계 중심에 있는 각은 360도
360 나누기 10으로 30도가 되고 따라서 이 긴 바늘이 이 360도만큼 돌 때 짧은 바늘이 이 30도만큼 돌고 여기에 여기서 긴 바늘이 큰 눈금 4칸을 움직였다 했으므로 12 나누기 4는 3이므로 360도에서 3을 나눠주게 되면 120도가 되고 여기도 3을 나눠주게 되면 10도가 되므로 짧은 바늘의 움직임 각도는 10도가 됩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 때 짧은 바늘은 시계의 큰 눈금 3칸을 움직입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 큰 눈금 4칸을 움직이는 동안 짧은 바늘이 움직이는 각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계의 큰 눈금 한 칸의 각은 시계에서 시간을 총에 12시간이므로 360도 나누기 11을 해서 30도가 됩니다. 긴 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 때 짧은 바늘은 시계의 눈금 한 칸을 움직임으로 36대 3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계에서 긴 바늘이 큰 눈금 4칸을 움직이는 동안 짧은 바늘 움직이는 각도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일단 시계에서 긴 바늘이 큰 눈금 4칸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각도는 36 곱하기 4를 해서 120이 됩니다. 다음 360대 30에서 전원과 후항을 각각 30 나눠주는